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0년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납득되진 않는다. 진실이 절반만 알려졌다.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의 주요 장면, 박지훈 변호사와 들여다봅니다. 미국 대선, 바이든의 승리가 임박했습니다. 개표가 끝나면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승자다, 이렇게 바이든 후보는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불복을 공식화했습니다. 선거는 조작됐다. 선거 과정이 대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언제 확정될까요? 그리고 미국의 새 대통령을 맞이하는 우리 정치권의 움직임, 정치연구소 영앤영에서 들여다봅니다. 위드 코리아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새로운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할로윈데이 이후에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걱정되기도 합니다. 새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재갑 교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단풍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가을비가 내렸어요. 내일이 입동입니다. 이제 겨울을 맞이할 차례가,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WS 킴님, 사는 게 왜 이리 힘드나요 주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을이 쓸쓸하고 외롭고 높고 힘들다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이고 서운하고 미안하고 다 안 풀린다, 이런 분들 많은데요. 좀 가을은 이런 문제 다 풀어버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꽁꽁 묶인 거, 이렇게 꽉 막힌 관계도 다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겨울은 따뜻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게 풀린 그 원한이나 그런 문제들도 좀 다 풀었으면 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겁니다. 자, 날이 추워지니까 마스크 썼을 때 따뜻하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망사형 마스크 안 됩니다.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고스크 턱스크 10만 원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오늘도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낼 수 있으니 각별히 챙기셔야 됩니다. 찬바람 막아주는 마스크, 따뜻한 마스크,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하면서 꼭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소식 들려주십시오. 블루스카이님이 구미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요. 가을비 오면 바로 추워져요. 입동이라니까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포토사이트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이 김경수 지사의 컴퓨터 등 이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징역 2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1심에서 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네.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던 김경수 지사는 실형이 선고가 됐으나 이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가 그러니까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했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하게 조금 있다가 박지훈 변호사하고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불복 선언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의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며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 선거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선거 제도를 고치지 않고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제 나는 불복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죠. 네, 이 소송련을 전개하고 이를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연방 했는데요. 대법원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투표를 제외하고 이 합법 투표용지만 개표를 하면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라면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본인이 이길 것이지만 불법 투표를 계산에 넣어서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사실상 자기가 승리했다고 여유 있게 선언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는 트위터에 누구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빼앗을 수 없다라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날이 추워집니다. 내일은 입동이고요. 오늘 비 옵니다. 그럼 아주 추워집니다. 그럼 걱정 뭐냐고요? 감기도 그렇지만 코로나입니다. 오늘 벌써 확진자가 좀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모두 145명인데요. 점점 더 이번 주 들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사회 감염도 117명으로 크게 늘었는데 이 서울이 35명, 경기도가 34명이고요. 충남 25명, 경남이 13명, 강원도가 7명입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구에서 한 보험회사, 그리고 송파구에서는 시장에서, 그리고 영등포에서는 증권사에서 이 계속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 곁에 지금 성큼 다가와 있어요. 천안 콜센터발 확진자 계속 늘어나가지고 30명 늘었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이재갑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마디 하셨네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 네,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어떤 연구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강연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뜻을 묻는 질문에 본인이 무엇이 되기보다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는 생각으로 올해 초에 귀국했다라면서 또 그 뜻은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엇이 되기보다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그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좀 애매하죠. 이것만 들어서는 이 서울시장이 출마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기자들이 그래도 이전에보다는 좀 입장이 변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돌려서 질문을 한 모양입니다. 정치적 발언을 보면 한다고 느껴지잖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이에 대해 해석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변함이 없다라면서 같은 말을 하기가 지겨워서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인데 취지는 같다라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습니다. 취지는 같다면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선을 긋는 것 같은데요.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네,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또 막연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건 항상 하는 얘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문일답을 하면서 이 서울시장은 안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안철수 대표와 만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천 룰을 확정하면 서울시장 후보를 하고 싶은 분은 그 룰에 따라서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 당내에 와서 경선을 치르라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걱정인데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전세 때문에 지금 전셋집을 못 얻어가지고 원성이 좀 있습니다. 수도권 전셋값이 또 안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에 조금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입장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것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 전세 대책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 전세 시장을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 간에 고민하고 또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협의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그러면 대책은 언제쯤 나오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홍남기 부총리는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이 없어서 이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이 전세 공급 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라면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다. 그러면 확실한 대책은 없다고 하는 거고. 네네. 전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전하고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로서 이런 말이 지금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발표했을 것.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사태 파악이 좀 아니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계속 해봅니다. 계속 듭니다.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용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 그리고 방정호 씨죠. 네. 전 TV조선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졌던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재판에 이 방용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 그리고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예. 이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의 공판 기일에서 이 증인을 채택하고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12월 11일 오후 4시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승 씨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인 신청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 김종승 씨가 그 장자연 씨를 조선일보 방용훈 사장 그리고 방정호 씨 등에게 접대를 했다 이런 혐의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7년 10월에 이 방용훈 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김종승 씨가 장자연 씨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 식당에 데려갔는데도 김종승 씨는 그 방용훈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고 장자연 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라고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예. 이 방정호 전 대표 관련해서도 그 2008년 10월쯤에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났고 또 장자연 씨와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정호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자연 씨는 그 자리에서 인사만 하고 떠났다라고 허위 증언했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첩에도 조선일보 사장 만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를 적어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장자연 씨에 대한 술 접대 그리고 성상납 강요 등 혐의는 이 수사 개시 권고 전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승 씨는 그 장자연 씨한테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장자연 씨가 목숨을 끊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목숨을 끊으면서 그런 몇 가지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누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좀 수사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요. 네, 거론된 사람 중 유일하게 김종승 씨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폭행 혐의만으로. 네. 좀 얼마나 원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때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밝혀지지 않네요. 실체에 대해서는. 라돈 마스크 논란이 됐던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속옷도 제작했다면서요. 그런데 그때도 라돈 물질을 좀 썼나 봅니다. 네, 이 나이스티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제조한 음이온 마스크에서 이 최근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서 판매가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해당 마스크와 같은 물질을 이 속옷 등 의류 상품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해서 이 모든 상품의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방사선 물질을 마스크에다도 쓰고 속옷에다 쓰고 이게 왜 그렇죠? 이 업체는? 네, 이 업체는 음이온이 나와서 건강에 좋다라는 식의 홍보를 했는데 네.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같은 물질을 썼을 경우에는 뭐 건강에 좋다라는 광고도 할 수 없고 그 물질을 쓸 수도 없도록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물질을 이 호흡기에 직접 닿는 마스크에 썼고 또 건강에 좋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음이온 마스크의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적게는 425에서 많게는 2209 베크럴이나 이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기준치가 148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3배에서 최대 15배 가까이 이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된 셈입니다. 나이스테 제품이 이뿐만이 아니죠? 네, 속옷들도 많이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양말, 뭐 티셔츠, 손목 보호대 등 16개 종류 117개 제품에 이 관련 물질이 쓰였다고 합니다. 뭐 손목 목에 그 음이온 나온다고 이거 건강 팔찌다, 건강 목걸이다, 건강 뭐 속옷이다 얘기했던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방사능 물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뉴스 정상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7835님이 주 기자님 남편과 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요즘 낙엽이 너무 많아서 아침부터 계속 쓸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철, 은행이 떨어지는 가을철, 환경미화원 분들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거 생각했는데 오늘도 그 생각하면서 지나왔는데 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뭐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힘내세요. 7636님 아기 길냥이를 입양했어요. 초보 집사라 쉽지 않네요. 길냥이를요. 근데 아무튼 이 양이와 겨울을 보내는 거 따뜻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이경주님 오늘 저희 집 공주님의 4번째 생일이에요. 육아동지 주진우 라이브에도 알리고 싶어서 메시지 남깁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얼른 엄마랑 주진우 라이브 같이 듣자. 네, 아이고 4살짜리 공주님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네, 나중에도 같이 듣자.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금요일 오후 시간대라 그런지 정체가 급격히 늘고 있고요. 사고 난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영남권 금호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 일대 4km 구간에서 밀리고요. 이전에 수도권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 밀립니다. 충청권 들어서는 천안분기점에서 목천 사이와 천안휴게소 부근 1km, 또 해덕분기점 부근 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은 전체 45km 정체인데요. 특히 안성분기점에서 오산 부근 15km 구간과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 10km 구간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서해대교 1차로에서 사고가 나 송악부터 2km 구간에서 정체가 더 심해졌고요. 다시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비봉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3자릿수인데요.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 새로운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뭐 병원에서 주무시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조금 며칠을 자다가 환자가 좀 안정돼서 지금은 이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145명입니다. 3자릿수 사흘 연속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계속 집단발병이 꼬리를 지금 이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워낙에 뭐 전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방문 판매나 뭐 병원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뭐 지인 모임이라든지 또 뭐 골프 모임, 뭐 스포츠 센터 이런 데서 환자가 발생하고요. 또 좀 느슨해진 게 보이는 게 이제 초기에 콜센터에서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천안함선에서 콜센터 또 발생했잖아요. 네.
한동안 콜센터 발생 안 하다 발생한 거 봐서는 전반적으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느슨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사실입니다. 예. 네. 할로윈데이 여파가 혹시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사실 뭐 할로윈데이 자체가 이제 뭐 오게 되면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될 거긴 한데 이게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할로윈데이 보셨지만 전반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네. 할로윈 때문만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기저기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단 발병이 줄지 않고 그리고 주간 단위의 지금 확진 환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3주 전에 70명대, 지난주 80명대, 이번 주 90명대 이렇게 계속 확진자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서 예. 점진적으로 유행 자체가 뭐 잦아들기보다는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파가 오면 주말부터 온다고요? 주말 다음 주 이렇게? 네, 예,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사실 사회적 거리 단계 낮아진 부분에 의한 부분들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확진자 숫자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100명 내외를 유지하는 상태가 꽤 오래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좀 길게 가지 않을까, 긴 꼬리 형태가 되고 있어서 혹시나 이제 다른 큰 집단 발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 또 대량 환자 발생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네. 달라지는 겁니까, 교수님?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는 3단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중간에 뭐 불가피하게 1.5단계, 2.5단계를 거쳤잖아요. 네. 그래서 말 맞다나 지금 1.5단계, 2.5단계가 중간에 껴서 이제 5단계로 이제 구분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는 전체 환자 수만을 봤었는데 권역별로 이제 지역을 나눠서 권역별로 확진자 숫자를 중심으로 이제 권역별로 단계를 올릴 수도 있게 좀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수도권은 뭐 100명 이상 또는 이제 뭐 지방 같은 경우 지방 권역은 30명 이상 또 이제 아주 취약하게 되어 있는 뭐 제주나 강원은 1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1.5단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고위험, 중위험 이렇게 나눴던 거를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로 나눠서 조금 간소화시키면서 그런 중점 관리 시설과 이제 그런 일반 관리 시설이 단계별로 언제 문을 닫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조정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무튼 복잡하고 세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단계별로 여러 가지 업장들이 영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당되는 그런 업장들은 이제 그런 단계별로 어떻게 조정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 상황을 바꿔야 될지를 좀 고민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한기님께서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큰일이에요 하면서 의견 주셨는데 미국에서는 10만 명 넘고 프랑스, 영국 몇만 명씩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재유행 이렇게 조짐을 보이는데 네.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숫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계절적인 영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느슨해지는 게 겹쳐서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나마 전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아직은 그래도 긴장감을 유지하시니까 이 정도인데 만약에 우리도 더 느슨해지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하면 언제든 유럽이나 미국 상황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긴장감을 가지고 좀 노력을 계속 해주셔야 이번 겨울을 그래도 좀 잘 지냈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꼭 지켜야 돼요. 뭡니까? 그 삶의 현장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본인의 직장이든 본인의 업장이든 본인의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내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법이 뭔지를 찾아서 이제 삶의 모습들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오래 기간 버틸 수 없고요. 특히 겨울 기간에는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요. 차가운 날씨가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더 좋은 환경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을, 겨울을 얼마나 잘 지내느냐가 그 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판가름하게 될 상황이 될 거거든요. 앞으로 지금처럼 노력해 주신 것처럼 가을, 겨울 날 때도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그 기온이 영향을 미칩니까? 습도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봐서는 기온의 영향이 더 큰 게 아닌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습도도 일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기온과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면 훨씬 더 바이러스가 이제 환경 내에서나 그런 자연계 내에서의 생존 능력은 강해진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가을 겨울에 더 걱정인 거는 이제 추워지면 실내 활동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바이러스의 이제 확산을 더
이제 조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 활동에서의 안전함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셔야 될 때입니다. 네, 가습기 틀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근데 가습기를 틀었더라도 이제 올라가기는 하지만 가습기와 관련돼 있어서 이제 관리나 이런 부분도 쉽지 않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가습기도 중요하지만 마스크 착용, 손위생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징역 2년입니다. 오늘 항소심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남은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1심에서는 2년 6개월 좀 더 나왔었죠. 근데 일부가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가 됐고 네. 다만 좀 다툼이 됐던 업무 방해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네. 약간 일부 무죄는 있었긴 하지만 실형 2년을 선고하고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껏 재판을 지켜보면서 지난번 수요일 재판 5분 전에서 김경수 도지사의 무죄를 조심스럽게 예측하셨는데 그렇죠. 어떤 부분이 좀 일단 시연 부분입니다. 네. 업무 방해가 뭐 혐의가 뭐였냐면 댓글 같은 것들을 조작해서 포털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 네. 그 조작을 하고 공모를 하려면 지금 중요한 날이 2016년 11월 9일 날인데 네. 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돌아가는 거를 시연에 참석을 해서 그걸 봤다라는 그 부분이었는데 닭갈비 영수증 등이 공개가 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흔들릴 것으로 이제 봤습니다. 네. 그게 흔들리면 이 범죄라는 거는 한 90%, 80% 어떤 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진다면 사실은 증거재판주에 따라서 조금 그 부분이 빠진다면 공모가 되지 않고 무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아마 저는 좀 판단을 했었는데 재판부, 2심 재판부는 그 부분 아예 보지를 않았어요. 네. 그- 법원에서는 네. 댓글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네. 댓글 활동을 용인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댓글 활동을 같이 기능적으로 공모했다고 공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2016년 11월 9일 날 그 산채라는 장소에 가서 그 시연을 보고 예. 또 그 이후에 주로 공감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어떤 때는 기사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공모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그 11월 9일 날 산채라는 곳에 시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그 않았을 것 같은 증거들이 이제 2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에서 제공이 됐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 부분은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날 시연회가 있었고 판단을 안 했다고요?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일단 보도 자료에 따르면 막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다른 증거들 예컨대 정보 보고라든지 문서에 봤을 때는 시연 이런 것들을 드루킹과 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소통했던 걸 봤을 때는 이 다른 증거를 굳이 판단하지 않고서라도 그날 시연이 있었고 공모는 명확하다 이렇게 본 공무원 거죠. 면허카도 반 것 같습니다. 닭갈비 포장 여부가 네,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봤는데 그런 분석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런데, 봤고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그 부분을 굳이 판단을 하지 않았던 거는 그거 빼고라도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문서도 있고 뭐 보고서도 있고 그 내용들을 봤을 때 또 로그 기록도 있는데 그 로그 기록들을 봤을 때는 이미 시연에 참석을 해서 받는 것을 충분히 넉넉히 입증된다라고 항소심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1심과 그리고 2심 전반부를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의 그 생각을 그 따라간 그대로 또 갔습니다. 네, 차문호 그대로- 부장도 사실은 시연에 갖는 건 맞다. 예. 공문지는 좀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모까지도 인정한 거죠. 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 무죄를 받았습니다. 요거는 2018년 6.13 선거입니다. 네. 이 선거에 있어서 영사직을 이제 제한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당시에
후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상 이 공직선거 위반이 되려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던가 뭐가 돼야 되는데 후보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는 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1심에서는 이 부분도 유죄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은 무죄 나왔고 네. 업무 방해 혐의는 유죄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김 지사는 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절반의 진실은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네, 쌍방이 뭐 항소를 할 걸로 봅니다. 네. 특검은 이제 공직선거법 부분을 좀 다툴 것 같고요. 또 피고인 김경수 지사 측은 업무 방해 부분을 다툴 겁니다. 저는 또다시 뭐 사실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요 사건에서는 사실적인 부분도 판단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닭갈비 영수증 부분을 한 번 더 좀 판단하지 않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과연 그게 공모라는 거 우리가 기능적으로 자기가 행위가 이 범죄에 기여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하나가 있어요. 역대끌 단 부분은 무죄가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유 무죄만 됐어요. 이유 무죄는 뭐냐면 같은 범죄 중에 그 부분은 무죄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행위 중에. 자 드루킹 김동원 씨하고 김경수 도지사가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이 그 댓글 작업을 했는데 댓글 작업을 한 내용을 보니까 역작업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이 아주 30%. 그 부분 말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또 얘기를 했었는데 재판 5분정에서 네. 그 부분은 김경수 피고인이 몰랐을 것이다.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2심 법원에서도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공모를 했는데 역작업은 몰랐을 거고. 네. 그러면 이 작업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실관계 부분은 그 영수증 부분일 거고요. 예. 법률 판단해야 됩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법률 판단은 뭐냐면 과연 그러한 행동이 공모냐 아니냐 법률 판단할 건데 역작업 부분이 일부 빠져버렸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 사실 법률 부분을 다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네요. 저는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역작업을 퍼센트가 되게 낮기 때문에 같이 역작업도 해가면서 눈에 안 띄게 했는 거라고 1심에서는 그렇게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역작업의 퍼센트가 36%가 네. 됩니다. 그럼 상당한 양을 역작업을 한다는 거는 선거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2심 법원에서 그 부분은 이유 무죄를 한 건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도 가담 여부라든지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조작을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같이 했다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역작업은 같이 안 했다. 같이 안 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은 같이 했고 어떤 작업은 같이 하지 않았다고 지금 2심 재판부에서 판결한 거죠. 네. 자, 김경수 지사가 재판 이후에 이렇게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이 얘기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얘기했습니까? 일단은 뭐 존중한다라는 일단 재판부 판단은 존중한다. 했지만 뭐 다툴 것이다. 네.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죄 부분. 네. 그래서 법적으로 다투겠다라고 말을 했고 아마 좀 착잡할 거면 본인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했는 걸로 좀 보이는데 네. 뭐 또 오랫동안 또 법정 싸움을 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정 싸움이 대법원으로 3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켜보시죠. 다음 재판으로도 또 좀 챙겨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을 다 끝내면서 검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형을 하죠. 변론 종결. 예, 구형을 했는데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일단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뭔가요? 혐의 상당히 많아요. 15가지 혐의인데 15개예요. 이걸 뭐 다 설명해 드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싫어하실 거고요. 가장 큰 것만요? 세 뭉택입니다. 예. 크게 3개거든요. 하나는 표창장 등 입시 비리 관련된 부분, 네. 이제 뭐 사문서 유죄라든지 업무 방해죄라든지 그런 범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횡령죄 같은 부분. 또 하나는 그러한 범죄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교사했던 부분입니다. 표창장 부분, 사모펀드 부분, 증거인멸 부분 3개로 보면 되는데요.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검찰 기준에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사건하고 유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유사하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검찰의 판단이니까요. 네, 아니, 검찰은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라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민정수석 직위를 이용해서 사모펀드도 했고 직위를 이용해서 표창장도 위조해가지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 아주 유리하게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표창장을 위조했다. 검찰이 그걸 보고 기소하는 것까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직위를 이 직위하고 위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죠? 그래서 공감대가 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공감을 합니다. 돈을 받고요. 대통령의 자리였으니까요. 대통령 자리에서 돈을 받고 특혜를 준 거거든요. 수십억 원의 돈을 받고 특혜를 줬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국정농단이 맞고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약간 그거랑 같은 괴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 중에 많은 수가 그 부분을 이제 공감은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직위를 가지고 이 범죄를 저질렀다. 권력형 비리다.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예,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다. 이거는 증거인멸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증거인멸하고 표창장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표창장 등 네. 그것도 사실은 그 학사 업무 방해했던 부분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 그 부분 자체가 은폐를 했다라고 이제 검찰은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죠. 그렇죠. 네. 위조 등 업무방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 자,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저 정경심 교수도 최후 진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표적 수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수사라고 얘기하면서 네.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할 수 없고 법원에서 좀 잘 판단해달라고 최후 진술에서 아주 담백하게 밝혔습니다. 네. 징역 7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23일 그러니까 12월 23일 날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 네. 자 변호사님 1심 재판 결과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수 지사도 좀 틀려가지고 좀 네. 말을 쓴들이가 좀 조심스러운데 네. 요거는 근거를 좀 더 갖고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재판부는 뭐 사실 어떻게 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부분은 이 조범동 사건에서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표창장 부분 시연같이 하면서 많이 다투었는데 입증이 제대로 됐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시연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 맞지가 않아요. 표창장을 누군가는 위조했는데 네. 정경심 교수가 위조한 거는 아니. 한 거를 증명해내주지 어쨌든 간에 누가 했으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공소사실이 정확하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네. 입증이 안 된다면 무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남은 거는 증거인멸 정도가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그때 그 부분도 이제 사모펀드나 표창장 부분이라면 무죄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뭐 법원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아마 따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법원이 하나하나 오랫동안 지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34번 재판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렇게 오래 한 재판이 있나 싶어요. 그래서 뭐 사회적 이목이 관심된 재판이고 중요한 재판이기 네. 때문에 법원에서 꼼꼼히 따지고 뭐 가장 뭐 좋은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 법원이 뭐 법적으로 예. 타당한 합리적인 결과를 현명한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내놓겠죠.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현실에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는 어떤 장면일까요?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정말 바쁘게 열심히 지냈습니다. 바쁜 건 아는데 한 주 동안 나 이 영화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마틴 에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그 사실 예전 미국의 소설가 잭 런던의 이야기. 잭 런던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아, 네. 그 소설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이거를 1950년대 이탈리아로 해가지고 네. 그 마틴 에덴이라는 그 인물이 이렇게 사람과 사랑하고 시대를 살아가고 네, 뭐 이런 고민하고. 네.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네. 아주 명작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요새 영화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영화 없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좀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약간 좀 폭력적이기도 되는데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좀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영화 아니면 그냥 많이 사람들이 죽는거나 그래서 그런 영화는 없을까요?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네, 그냥 액션이나 뭐 웃고 그런 영화는. 네, 오락 영화 같은 거 요즘 나온 영화 중에서 모르겠고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이고 베이비 드라이버. 네. 아, 보셨습니까? 네, 그건 봤죠. 아, 네. 네, 많이 죽이진 않습니다. 그거는. 아, 네. 베이비 드라이버, 예, 운전 잘하죠. 자, 오늘은 어떤 영화로 가볼까요? 네, 미국 대선이 이제 혼전양상입니다. 사실 뭐 조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모조리 소송하겠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미국은 이렇게 선거제도도 이렇게 엉망이에요. 네. 좀 우리가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미국의 승복 문화라는 게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땐 그게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너와 나는 비록 적이지만 그래도 같은 애국자이기 그럼 때문에 내가 인정해줘. 뭐 그런 거 내가 있잖아. 결과에 승복하고 패배 연설을 해줘서 상대가 이렇게 직무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네. 그게 좀 퍽 신사적으로 보였는데 트럼프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정말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이렇게 좀 국민이 분열되고 거리에서 싸우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가 않죠.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투표 방식이 잘 드러나는 영화 그러면서도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바로 스윙보트라는 영화입니다. 아, 스윙보트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사실 2008년에 나온 2008년 대선을 상정하고 만든 영화입니다. 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 네, 그렇죠. 현실에서 심할 때? 네, 현실에서는 이제 오바마하고 이제 그 맥케인 후보 네. 이렇게 붙었었는데 이 영화의 상황은 좀 달라요. 예. 일단 공화당 후보가 연임을 하려는 이런 선거입니다. 예. 앤드류라는 후보고요. 그리고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 이름이 얄궂게도 도널드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입니다. 네, 도널드 그린리프라고 되는데 문제는 이 둘이 이제 대선 날짜예요. 네. 대선 딱 투표를 했는데 승부가 안 나는 겁니다. 양측 그래요? 모두 매직 넘버 270을 갖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지금 영화랑 거의 지금 현실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 진짜요? 근데 얘네는 뭐 서로 250, 260 이렇죠. 아,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무승부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그래요? 이대로 아무도 당선이 안 되면 그러면 하원에서 선출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1820년대에 뭐 퀸시 뭐 존스 이 사람이 뭐 처음 했었다. 그 이후로 처음이다. 이러면서 막 놀라워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퀸시 조스는 프로듀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넘어가시죠. 퀸시 애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이제 뉴멕시코 한 주만 남아요. 예. 이런 뭐 물론 두 후보 중에 불법 선거 이런 얘기하는 후보는 없고요. 아, 없고 네. 지금 뉴멕시코 이 한 주가 승리를 결정합니까? 네, 승리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네. 주인공은 버드 존슨이라고 네. 별 직업 없이 낚시하고 뭐 맥주 먹고 이러고 뒹굴뒹굴하는 아니 뭐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큰 위상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까? 네 그냥 마을에 그냥 싱글 데디예요. 아, 그런데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근데 선거날 딸이 꼭 선거해야 돼 아빠 그랬는데 술 먹고 당구장에서 놀다가 안 갔어요. 아, 예. 그러니까 딸이 몰래 투표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대신 투표를 하려고 투표용지를 꺼냅니다. 아, 네. 근데 미국은 또 투표용지가 우리는 도장 찍잖아요. 예. 걔네는 기계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계에 딱 집어넣고 찍으려고 하는데 청소 아줌마가 코드를 뽑는 바람에 네. 이게 이제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 기록을 보니까 이 버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투표는 했는데 이게 무효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뉴멕시코 법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무효표가 나오면 재투표를 해야 된답니다. 아, 그래요? 재투표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필이면 이 뉴멕시코가
정확하게 무승부가 나버렸습니다. 거기에서도 근데 이제 버드 존슨 이 아저씨 혼자 재투표의 권한이 있는 거죠. 혼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한 사람이 투표를 하면 대통령이 돼요. 진짜 영화적인 그렇죠. 상황이네요. 아주 영화적인 상황인데 이거 결국 너무한다. 미국 사람들 상상력 이거 너무한다. 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술 마시는 당구장에서 노는 이 아저씨가 투표하면 네. 바이든이 되거나 트럼프가 되거나 그런 상황인 거죠. 이 한 사람한테 달린 거죠. 자, 한 사람의 손에 지금 나라의 운명이 대통령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난리 나야죠. 네. 특히 이 마을이 텍시코라고 해서요. 예. 유권자가 6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네. 아주 작은 마을인데 예. 이제 버드 존스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예. 밖에 이제 취재진들이 아주 그냥 장사진을 펼친 겁니다. 아니 저희 이분이 대통령이야 지금.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두 후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일단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가 이 작은 마을로 날아옵니다. 예. 에어포스 원으로 날아와서 예. 미국 대통령이 이제 버드 존슨을 데리고 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단 한 사람을 위한 선거 유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간은 10일이고요. 아 예. 10일 동안에 양측이 총력전을 펼칩니다. 예. 이 한 남자의 마음을 잡기 네. 위한 총력전이죠. 그래서 이게 코미디라서 예.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엄청 많아요. 자, 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태세 전환을 하는데 예.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도널드거든요. 아, 도널드. 이 사람은 사실 자기 신념으로 살아왔던 정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 바이든이랑 되게 비슷해요. 나이가 되게 많은 후보거든요. 근데 이 그 버드 존슨이 당구장에서 놀잖아요. 자기가 일자리를 잃은 이유가 이민자들 때문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예. 이 사람 약간 좀 무식하고 경박해서 아, 네. 이게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 통하겠는데 이분한테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도널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 네. 그런 광고를 찍는 겁니다. 오직 미국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의 노선과 정책과는 반하는 네, 포용 따윈 없다. 네. 우리는 버드를 위해서. 버드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그 방송 진행자가 집까지 찾아와서요. 동성애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 바가 뭐냐. 난 네. 동성애에 별 관심 없다 그러니까 공화당 대통령이 갑자기 TV에 나와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겠다. 아유 아름답네요. 그래서 무지갯빛 공약을 내세우는 거죠. 공화당도 지금 노선이고 뭐고 정책이고 없습니다. 자, 버드를 위해서 무지갯빛 공약 내세웁니다. 네, 실제로 무지개 카페트를 깔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고를 찍습니다. 네. 이 굉장한 블랙 코미디죠. 예. 영화가 표현하는 게요. 그런데 아무튼 이 한 사람의 투표와 나라의 운명을 가를 굉장히 중요한 투표입니다. 중요한 투표에 대한 의미는 좀 되새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한 사람의 유권자를 잡기 위해서 코미디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실제 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를 이런 어떤 아주 재밌고 유쾌한 상황을 비틀어 가지고 보여주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버드는 이제 점점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몰려드니까 이제 조금씩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딸이 좀 힘들어하고 예.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됐는데 딸이 볼 때는 아버지가 좀 이런 후보들의 얘기도 좀 잘 듣고 좋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아버지는 지금 이 상황에 취해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놀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공화당 대통령은 맨날 찾아와가지고 일자리 주겠다 그러고 뇌물 주고 막 그래요. 예. 이런 상황이니까 딸이 이제 그 엄마 찾아가고 막 이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버드가 토론회에서 이제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서 한 사람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자기야말로 어쩌면 미국 전체에 죄를 지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왜냐면 사실은 자기는 투표를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현실이랑 이 영화가 가장 다른 거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존재입니다. 네.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공화당 후보는요. 뇌물도 좀 주고 이러는데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싸우려고는 해요. 네. 상대 후보랑.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영화적이어가지고 영화로 만들면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는요? 민주당 후보도 이제 굉장히 결국은 아내가 와서 뺨을 때립니다. 어떻게 당신이 표를 위해서 그동안 가져왔던 신념을 저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알겠다고. 아무리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념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이 영화 보고 지금 상황을 보면 훨씬 많은 게 보이고 느껴지겠네요. 시사회 오늘의 영화는 투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스윙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 네, 고맙습니다. 그런 말 본세님께서 예전에 볼 때는 좀 과장스럽다 했는데 지금 이 선거의 문제를 제대로 꼬집은 거 이제야 와닿아요. 와, 네, 스윙부트가 그렇군요. 0358님은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재미있네요.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지 좀 우리 통일 좀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천국 가기 전에 고향 좀 가보시게요. 네. 엘라 피츠제랄드의 My One and Only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I'd be so lonely. Where am I gonna go if you turn me down? Why blacken all my skies of blue? I tell you I'm not asking any miracle. It can be done, it can be done. I know a clergyman who will grow lyrical and make us one, and make us one. So my one and only, there isn't a reason why you should turn me